네. 예,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제 8월 15일 날 금년에 창당이 되어가지고 몇 달 만에 국회의원 선거에 돌입했는데 1020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 정치사회 연구 대상이지. 그 빠른 시일에 그 많은 후보가 서로 국회의원 나왔다고 이제 우리가 등록을 했으니까 그건 아마 교수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 연구해야 될 대상이라고. 당의 정체성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배당금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보고 대통령은 사장이고 이제 국민들이 주주다. 국민들에게 세금 거둔 거 20%만 쓰고 40% 정도만 쓰고 60%를 국민한테 돌려주겠다. 월 150만 원. 18살부터 월 150만 원씩 주겠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헌법을 없애고 다시 재헌한다. 그러니까 혁명이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받으면 헌법을 바꿀 수가 있거든. 그래서 대한민국 제 헌법 1조가 이념인데 그걸 바꿔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18세부터 월 150만 원씩 평생 받는다. 그래서 그 151석 그 당선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지. 그 이하로 당선되면 무조건 다 저는 사퇴를 전부 시키겠다. 사퇴한다. 그 주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거지. 151명이 돼야 우리의 정책을 실현하지. 그러니까 국민들의 1인당 150만 원씩 18세부터 받게 해가지고 그것이 부부가 300이잖아. 누구든지 생활은 돼. 그래서 그걸 평생을 보자. 그 재원은 어떻게 만들어요? 재원은 예산을 전략하고 이명박 때 재원이 200조 예산이, 박근혜 때 300조, 문재인 때 예산이 523조, 내가 대통령이 되는 2년 후에는 예산이 800조 정도 돼요. 800조에서 우리가 얼마만 쓸 수 있냐면 200조면 돼. 600조 남죠? 그것만 가지고도 다 주는데 교도소를 없애고 벌금제로 바꿔요. 이제 감옥에는 아주 강력범만 넣고 웬만한 사람은 감옥을 안 가고 벌금으로 대체하는데 1년에 100조가 늘어나. 그 다음 기타 세금을 조정해가지고 세금이 한 200조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1년에 300조가 늘어나니까 뭐 이래저래 충분하고 남아요. 그래서 1년에 1,400조의 재정이 국가에서 만들 수가 있어. 그걸 가지고 뭐 배당금 주고 돈이 남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비례 2번으로 출마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렇지. 그 이유가 무엇이며 1번은 누가 일본은 뭐 여자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하나 하고 염두에 두신 분이 있으신가요? 뭐 일본 아직 이제 결정이 곧 되겠죠. 염두에 두신 그다음 분이 나는 이제 2번으로 나가고 우리가 비례가 좀 붙을 거예요 많이. 지금 그 지역구는 전국으로 따진다면 한 몇 표로 정도 253명을 내보내는데 253개 지역이잖아. 내보내는데 우리는 151석을 당선시키려고 하지. 후보는 다 내보냈고요. 후보는 253명을 다 내보내. 237명 공천. 지금 뭐 방금 얘기하신 뭐 종로나 아직 좀 이런 중요 부분은 이제 전략 지역으로 전략 지역은 분리돼서 있는 거고 전국구까지 하면 250명이 이제 후보가 결정됐다고. 비례대표로 해서 몇 분 정도 당선 예상하십니까? 비례대표는 뭐 한 10석은 우리가 붙는다고 보지. 10석. 그러면 10석이면 지역구에서 141석이 되지 않으면 저는 게 사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퇴하는 거죠. 그 지금 당원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건 이제 또 대의원 대회를 거치겠지. 내가 당 대표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이제 내가 저는 사퇴하는데 국회에 붙은 사람들이 못하겠다 이러면 문제는 되는 거지. 또 그때 상황 봐서 국회 앞에서 잔디밭에 아니면 국회 안에 회의실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그 안에서 결의를 해야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150명이 없어져 버리면 국회 문 닫는 거지 뭐. 그리고 지난 17대 대선에서 공약하신 내용 중에 국가 재산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자 이런 주장을 이제 하셨는데 아니요, 국민배당금. 그러니까 국민배당금을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제 코로나 19 사태로 해서 지금 그 내용이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현실화되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뭐를 말을 하면 그게 다, 그 다음에 다 그게 미리 내 말이 앞서요.
내가 25년 전에 결혼수당을 1억 주자. 애 낳으면 5천만 원, 뭐 이리 이야기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거든. 네. 그 이후에 바로 저출산이 돼가지고 많은 지자체가 막 돈을 줘. 거짓말이 아닙니다. 또 내가 노인수당 70만 원씩 줘야 된다고 25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박근혜가 그걸 써먹었어요. 20만 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20만 원씩 주다가 지금 30만 원 정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때문에 내가 또 이번에 코로나 긴급 자금을 1억씩 18세부터 주겠다. 그랬더니 모든 미국이나 한국 정치인이나 다 이거 코로나 무슨 뭐 현금을 줘야 된다 미국 국민한테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내가 언제나 내가 말을 하면 그게 현실 정치에서 그대로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언제쯤 종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네. 2009년에 신종플루 왔잖아요. 그렇죠. 2003년에 사스가 오고 2009년에 신종플루가 오고 2015년에 이제 메르스가 오고 2020년에 코로나가 왔잖아. 그런데 2009년에 온 메르스는 그 아주 신종플루는 미국의 돼지한테서 감염돼요. 미국에서 왔어요. 네. 미국에서 왔는데 그때 우리는 에이즈 약 플러스 항바이러스제를 섞어서 타미플루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백신이 아닙니다. 백신 만들려면 최하 2년이 걸려요. 그죠? 뭐 임상실험까지 하면 4, 5년. 4, 5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타미플루 같은 약을 앞으로 5월달이나 6월달에 나올 걸로 봐. 그럼 누구나 그거 먹으면 웬만하면 죽질 않아요. 면역은 아니지만은 자연 종식보다는 대체의학이 나온다. 그거는 전 세계 제약회사가 지금 마라톤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어. 먼저 만드는 놈이 돈 버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만약에 이대로 가면은 그 타미플루 제2의 타미플루가 안 나온다면 어떤 현상이 오냐? 전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들어가. 경제공황에. 그렇죠. 경제공황에 직면하면서 모든 항공기 운항 스톱되겠고 지금 전 세계 지구인의 50%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걷잡을 수 없어요. 유럽은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 같이 의료 체계가 촘촘하지가 않아요. 병원 한번 가려면 하루 이틀 가야 돼. 그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비행기를 타야 출퇴근을 해. 근데 비행기 안에 환자가 꼭 들어있거든. 그냥 퍼져나가는데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유럽과 미국은 비행기로서 움직이는 나라들이라 그 전파 속도가 엄청나요.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가 잡혔다자. 그러면 경제가 사냐? 못 살아. 미국과 유럽이 경제가 코로나 사태가 있는 한 못 사는. 자,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 전국을 사람 신체에 비유해서 진단하신다면 어떻게 진단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일반 사람들과는 지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미 뭐 이 전개를 작년 말에 금년 운세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 경자년. 네. 그리고 경자년은 경술국지가 있었잖아. 우리 옛날에. 네. 그래 그게 경자가 들어간 해는 전란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다시피 해. 그래서 지띠가 경이 붙으면 박쥐야. 날아다니는 지다 이 말이야. 포탄일 수도 있고 박쥐일 수도 있고 일반 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가 이번에 전염병을 옮겨서 우리나라가 경제 파국으로 들어간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될 거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근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신체에 비유해서 이걸 좀 풀 수 있는 해법, 뭐 경제라든지 아니면 근데 뭐 그거는 지금 우리가 신체에서 비교하면 만성 암에 걸린 거지. 이건 감기가 아니에요. 신체. 왜? 우리가 인수 간에 동물과 인간 간에 너무 접촉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중국에 가면 뭘 뭐 잡아먹는다, 뭐 짐승을 노다지 잡아먹어. 심지어 박쥐도 잡아먹을 거야 아마. 박쥐도 먹고. 박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수 간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항상 숙주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숙주가 점막이야. 점막. 그러니까 코 안에 있는 액체, 입 안에 있는 침 이런 걸로 해서 이전이 옮겨지는데 이 인수 바이러스가
미개국에서 이렇게 주로 중국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되냐? 환경을 너무 우리가 파괴한 거예요. 급격한 과학. 환경을 파괴해서 그럴까 아니면은 너무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그럴까요? 환경 파괴. 환경 파괴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몽고의 사막이 전부 호수였거든. 호수가 1,500개가 사막으로 바뀌었어. 이게 환경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중국이 또 너무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우리의 환경이 이 농약을 뿌리고 막 이런 환경이 동물들에게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이제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권 이제 3년차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예전에도 그 대통령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셔서 뭐 적중되고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뭐 박근혜 예언했을 때도 예. 100%죠. 문재인 대통령은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 성품이 굉장히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고 젊은 사람들 못지가 않고 이렇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같이 권위주의식이 아니고 또 이렇게 열린 마음 상태에서 임기 이후에 퇴직 후에 퇴직 후에도 순탄할 거라고 봐요. 네.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같이 까다로운 분이 그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썼다는 것은 우리가 검증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물질에 대한 애착이 없고 그냥 순수하고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박근혜를 내쫓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당해서 60몇 명이 그냥 박근혜를 탄핵을 시킨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시나요? 우리나라 정부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이 뭐 다른 건 다 잘한다고 봐요. 나는 최고의 인텔리들이 모여서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정부는 언제나 믿어요. 그런데 허경영처럼 좀 강력한 경제 정책, 말하자면 상상할 수 없는 이 경제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그런 능력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는 않아.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나 나는 과감하게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국민 배당금을 150만 원씩 주고 18세부터 돈을 풀어요. 또 코로나 긴급 자금을 18세부터 1억씩을 줬어. 순수 아주 갑작스럽게 경제가 상승할 수 있는 코로나 전국이 너무 죽으니까 다운되니까 이 다운을 업을 시켜야 돼요. 총재의 정치 철학은 뭐 정치 철학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국민의 5대 권리,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과 국민의 3대 권리,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이거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념을 벗어나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거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따위를 헌법에 넣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다 민주공화국이잖아. 그런 걸 헌법 1조에 넣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1조를 내가 바꾸고 헌법을 재헌합니다. 새로 바꿔버려요.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18세부터 매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을 받아서 그러면 그럼 잠깐 중산층 이상으로 살게 해준다.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이 되게 한다. 이게 헌법 1조예요. 그럼 다음 대선에 나가시는 건가요? 나는 대선에 2번 나갔지만은 다음 대선에 또 나가지. 또 나가는 나가지. 나가서 이제 뭐 대통령은 되겠지. 그러나 대통령 되는 걸 내가 목적이 아니고 세계 통일이지. 세계 통일. 세계 통일을 하는 사람은 한반도에서 나오게 돼 있어. 타골도 예언했고 많은 예언가들이 알고 있어. 세계를 통일할 사람은 한반도에서 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허경영 총재. 그 시기가 나하고 딱 들어가. 딱 맞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보세요. 허락허자. 허락이 돼 있는 거예요. 세계. 이게 서울경자가 세계경자예요. 서울경, 편안을 영. 세상을 편안하게 하는 걸 허락 맡은 자.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예. 근데 좀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예. 그 예전에 그 음반 싱글 앨범을 발매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네. 여러 개 7개. 예. 그거 뭐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말이에요. 모든 기업이나 개인간이나 국가가 이 서로의 이 관계가 굉장히 연관관계가 소통이 화제입니다. 얼마나 소통하느냐. 이게 그 나라와 그 기업과 모든 경쟁의 첫 번째가 됩니다. 소통. 중요하죠.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에서 좀 약간 점수가 낮았어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잘했는데 소통 부분에 좀 그거 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은 앞으로 미래 대통령 국민과 소통이 첫째예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내가 노래를 만들기 전에는 전국 대학에서 나를 부를 때는 앞에 호칭이 한 30개가 붙었어요. 위대한 세계 아시아의 영도자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허경영 영도자 뭐 이래가지고 대학생들이 그 허청년이라고 있었어요. 허청년, 허삼, 머리 허이모 나쁘면 부르지도 못하지. 네. 앞에서는 민족의 태양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몇십 개가 앞에 붙어가지고 그다음 허경영 영도자 이렇게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내 조직이었어요. 그걸 할 때가 30대인데 40대 돼가지고는 그걸 싹 걷어치웠어. 그러니까 지금 50대인 사람들은 그때 내 팬들이 많아요. 그걸 싹 걷어치우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서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또 좋아하는 장르가 제가 알기로는 또 트롯 쪽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트롯 뭐 음악은 클래식부터 트롯 어떤 장르도 다 좋아하고 다 가사를 외우다시피 하니까 네. 시는 한 500편을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예술에도 조예가 있는데 그런 소통이라는 것을 핸드폰으로 하루에 전화를 막 엄청나게 받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 고등학교 앞에 못 가요. 대학교 앞에. 막 초등학생들이 막 몇백 명이 와서 벌떼같이 붙어가지고 달라붙는 통에 트롯 가수 중에 좋아하는 가수가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뭐 가수들을 뭐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들이 다 총장님 개성이 있는 좋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대전브루스를 부르다 안정해. 대전브루스. 그러면 그 굉장히 헐레가 노래 중에 좋아요. 그다음에 울고 웃는 박달재 뭐 이런 거 동백아가씨 이미자 심지어 뭐 이미숙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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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숙이 제목 응? 네. 나 하나만의 사람은 가고 임희숙이죠? 임희숙이 네. 나 하나만의 사람은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또 뭐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은 다양한 가수들이 개성이 있어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그때 싱글 앨범을 발매하실 때 여자 트롯 가수하고 그 듀엣으로 부른 노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네. 뭐 듀엣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는 옆에서 베이스로 그냥 넣어줬지. 아 베이스로. 근데 뭐 같이 듀엣으로 불렀다고. 듀엣을 부르는 게 아니고 여자가 부르고 가수는 여자고 나는 그냥 옆에서 그냥 보조해주고. 코러스 정도. 지금 이제 콜미는 여자하고 같이 불렀어. 콜미는 여자는 코러스 부르고 나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 해주고. 허경이 불러봐. 그건 이제 최근에 거고. 그래 10년 전에 거고. 하여튼 내가 노래한 거는 전부 베스트를 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총재님이 그 유년 시절에 참 어렵게 이제 사셨고 또 공부도 참 어렵게 하셨다고 하는데 유년 시절에 얘기를 좀 해주시면. 유년 시절은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은 유년 시절에 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유년 시절을 떠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앉아 있는 게 이게 기분 좋은 게 아니거든.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실제는 유년 시절에 지금 산에 소먹이면서 잔디밭에 뒹굴고 나는 그렇게 거기 산에 물 떠먹고 그 물 떠먹는 컵이 있나요? 그냥 이만한 저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물 떠가지고 먹고 얼음 깨 먹고 그러니까 막 나는 노을이 지리산을 바라보고 진주 난강 저 남해 바다를 바라보이거든. 거기서 소를 먹이는데 산에는 나무 한 걸 없어. 전부 잔디밭이야. 나무를 베가지고 다 불을 뗐으니까. 그러니까 막 어디를 가도 산이 전부 잔디밭이야. 전부 골프장이야.
그렇게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들에서 소를 먹이면서 맨날 바다를 바라보고 왼쪽에는 바다, 남해 바다, 오른쪽에는 지리산, 옆에는 남강. 이걸 보면서 언제나 초원에서 일하면서 놀았어요. 일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 시골에서 밭 메고 김 메고 농사 짓고 온갖 일을 다 했잖아. 똥장군도 치고 다 하면서 자랐는데 지금도 마음은 그 시절에 가 있어. 지금 이제 그 유년 씨를 거쳐서 지금 이제 하늘궁이라고 지금 이게 하늘궁이라고 그러는데 하늘궁 장명은 우리 총재님 하시는 거예요? 장명은 내가 할 수밖에 없지. 무슨 뜻인가요? 여기는 이 지역은 풍수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이지. 하늘과 연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비행접시가 많이 나타나잖아. 예, 풍수적으로 그렇다. 그래. 이 지붕에 비행접시가 자주 와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저거 뭐 이상하다 그러겠지만 실제 하늘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 어린 시절도 함부로 뭐 이야기할 수 없는 비밀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앞으로 정치하는 동안에는 선거 끝날 때까지는 이야기를 별로 안 하겠어요. 자, 그러면 비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15 총선에 이제 지역구 후보들이 이제 나갈 것이고 나가지. 당으로서의 어떤 공약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지금까지 발표하지 못한 공약 중에 오늘 이제 이 인터뷰 이 자리에서 내 공약은 30년 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아니 이제 특별히 또 이 자리에서 하나 또 아니지. 공약은 수시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공약은 우리 몸의 이 우주의 지구 공간에 산소, 질소, 수소가 있듯이 내 공약은 메커니즘이에요. 33가지가 딱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만 뚝 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그 33가지를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기본 틀을 유지하고. 시대에 따라서 좀 변하지는 않아요. 변할 수가 없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무기질이다. 그럼 영양소가 변할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래도 김도 좀 먹어야지. 김에 우리가 김의 성분도 먹어야 바나나 성분도 좀 먹어야 되잖아. 그러나 우리 몸에 무기질 그 꼭 필요하잖아. 그러면 거기다 또 비타민 D도 필요하잖아. 그게 기본 영양소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필수 아미노산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필수 아미노산이 안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 정확하게 인체가 반응해요. 우리 총재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온 대로 내가 어디서 와 있거든.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가는 거지. 이 사람들의 가치는 내가 보는 가치는 거기에 어떤 무게를 두진 않아요. 그러나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지.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의 가치와 우리 총재님의 가치는 이거는 인간들은 진리라는 인간들의 정의는 남한 사람은 독도가 여기 땅이라는 게 그게 정의고 일본 사람은 자기들 땅이라는 게 정의야. 이 정의나 진리는 국가와 민족에 따라 달라져. 일본 사람한테 가면은 독도가 자기 땅이 정의야. 근데 우리가 우리의 정의, 진리, 정의, 자유를 내세운다면 일본하고 전쟁하게 돼요. 여러분 이해가죠? 전 세계가 정의의 충돌, 진리의 충돌 이게 20세기라. 그럼 총재님이 나는 생각하시는 그거를 진리는 어떤 건가요? 나는 승리를 따지지. 승리. 즉 독도는 일본 땅도 아니고 우리 땅도 아니고 또 우리 땅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일본 땅이 아닌 것도 아니야. 인류의 것이야. 공동의 것. 그래서 인류의 공존 공영을 첫째 목표로 세계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땅 따먹기 이건 19세기 일이에요. 하지 말아야 돼. 알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나라의 그 존재 여건이 그거는 세계 통일을 할 때는 우리 세계 통일할 때는 세계 연방법이 만들어지고 세계 연방 경찰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세계 연방 법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지금 국수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 일본은 자기들이 최고, 우리가 최고. 이런 거는요. 뭘 만들어내냐? 1년에 5억 명이 굶어 죽고. 그럼 우리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박애주의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 국수주의는 인류의 박애주의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정의가 세계에 먹히는 정의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진리가 세계에 미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지금 이제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진리, 뭐 공정, 공평 이러한 가치관들은 우리 총재님 바라볼 때는 소용없는 거다. 소용없는 거지. 그 소용없는 가치는 거다. 인류 공존 공영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한 국가의 이기주의지. 그 이기적인 자유, 즉 북한이 볼 때 남한 사람은 적이고 우리는 북한 사람을 적이라고 그러잖아. 이런 국수주의는 이제는 21세기는 인류가 머릿속에 다 뽑아버려야 돼. 그러면 그 시기가 우리 총장님께서 세계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데 그럼 뭐 간단한 문제지. 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2030년이 지나면 이제 세계 통일을 내가 완성해요. 2030년 30년. 그러니까 세계 통일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를 만날 때는 이제 대화가 다르지. 여러분들은 환경 문제 해결 못해, 기아 해결 못해요. 그리고 전쟁 무기 계속 만들어. 이 세 가지 들어가는 에너지면은 기아를 다 없애. 세계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무기 만드는 돈. 하다못해 한국 사람이 피는 담배만 해도 그 담배값만 해도 세계 기아를 5억 명을 먹여 살 수 있어요. 왜 이런 이기주의자. 그러면 한국 사람이 먹는 술, 미국 사람이 먹는 담배, 그 사람들이 먹는 술, 이게 뭡니까? 나는 아직 담배, 술을 안 먹어본 사람이지만 쓸데없는데 우리가 낭비를 하면서 굶어 죽는 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강은 좋으시죠? 그래서 내가 네. 아프리카에 가보면 또 뭐 우간다나 또 이런 이디오피아나 또 뭐 가까운 아시아에도 그런 나라를 가보면 날은 더운데 냉장고가 없어. 냉장고. 그런데 여자가 어린애를 한 5명 데리고 살아. 혼자. 남편도 없이. 사는데 음식이 어떤지 알아요? 뭐를 열매를 따는데 벌레가 바글바글해. 그걸 끓여가지고 애들 먹여. 그 애들 맨날 배탈 나. 그 애들이 죽어. 그래 냉장고가 없어. 왜? 전기세 낼 돈도 없지만 냉장고 줘도 못 틀어. 전기 때문에. 전기료를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류를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걸 철저히 반성해야 돼. 아까 뭐 건강 좋으시라고 하시는데 이제 우리 일반 이제 그 나는 내 건강보다 네. 지금 그런 어린애들, 지구인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우리 총재님을 기억할 때는 공중부양 허경영 이렇게 그런 축지법. 축지법, 공중부양 이것도 지금 가능하십니까? 그럼 그것도 내가 방송에서는 좀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뭐 보여줄 게 아니지만은 잘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영도자에서 이제는 코미디 비슷하게 친근감을 갖게 만든 거예요. 소통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소통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를 보여줬지. 이게 화제가 돼버려. 뭐 사람들 시험을 놓고 머리에 사과를 3개 얹어놓고 0초 만에 막 3개를 발로 차고 내가 그렇게 하잖아. 공중부양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데 그걸 지금은 뭐 보여줄 단계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 젊은이들이 나한테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친해졌어. 그전에 내가 허청년 의장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허경영하면 그냥 우상으로. 내가 나타나면 말이 산천초목이 떠들 정도였으니까. 뭐 아무리 뭐 윗사람들이 인기줘도 내만한 인기를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때가 내가 30대, 40대. 내가 연세대학교 앞에 나타나면 연세대학교가 발발 떨어. 고려대 학생들이 전부 우상이었으니까. 그러던 사람이 졸지에 코미디로 바뀌어가지고 소통을 시작했어요. 그럼 이 소통도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내가 폴리테이너, 네. 음악 하면서 대통령, 노래 부르면서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코미디에도 출연하고. 그러니까 소통을 다양하게. 그러니까 네. 지금도 전화 다 받고. 네, 네. 이제 4.15 총선이 이제 뭐 한 22여일 앞으로 이제 다가왔고, 그러면 이제 지역구 그 후보 공천 뭐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생각이시죠? 그거는 이제 며칠 안에 마무리해서 인쇄물이 말일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말일 안에 다 마무리되고 우리는 총선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는 게 모든 국민의 표는 이미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고 어떤 길은 이미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예정돼 있다면 그래서 지금 선거에 네. 뭐 별로 나는 여기 앉아 있잖아요. 151석을 그러면 확보를 그러니까 선거는 예정돼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질 않아요. 뭐 151석 확보한다 못한다. 확보해야지.
150일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할 때 네. 여태까지 뭐 틀린 적은 없는데 151석에 대해서 국민들이 나중에 알겠지.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네.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고생을 좀 더 해야 된다면 나는 그걸 강요하지는 않아요. 더 고생 안 되면 나는 151석이 안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좀 깨달아서 이제 나를 고용하지 않고는 이 난국을 경제 난국을 헤쳐나갈 길이 없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누가 있어서 이 난국을 바로잡을 것이냐 국민들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정신 못 차리면은 고생 좀 더 해야지. 그 말씀은 이 지금 경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책이 있는 것처럼 있는 거죠. 들리는데요. 완전히 있는데 그게 내 공약이잖아요. 150만 원씩 주죠. 18살부터 아니 그 1억씩 33가지 공약 말고 그것뿐이지. 그게 전부 그게 되면은 그냥 경제가 확 일어나면서 코로나 전국에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알겠죠? 지금 이 코로나가 국민들 경제에는 1년, 2년, 3년 영향을 미칩니다. 엄청난 파동이 일어났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국회의원들이 너무 상향식 하이클래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수준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 국민의 수준이 전부 이렇게 밑바닥에 좀 어려운 그 흑수저들인데 너무 금수저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금수저들이. 말하자면 판금사, 변호사, 뭐 이렇게 약간 교수들, 금수저들이 모여 있는데 이 우리 국민과 레벨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익부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 말하자면은 정말 영세 기업을 하던 사람, 소상공인 출신, 노동자 출신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것이 좀 레벨이 맞아요. 국민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지금 비례대표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등가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돼, 지금까지는. 비례라는 게 지금 뭐냐면은, 하나의, 자, 종로구에 국회의원이 나갔는데, 민주당이 90%, 민주당이 45%, 국가혁명당이 40%, 국가혁명당이 45%, 민주당이 45%, 국가혁명당이 55%, 이렇게 붙었자 하자. 그러면 민주당의 45% 표가 없어져 버려. 그렇잖아요. 찍어준 사람. 그렇죠. 승자 독식이니까요. 성대 독식이니까. 미국 선거와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45%는 팔아나 버려요. 대통령 선거 때는 그게 부득이해요. 둘이 뿐이니까. 성자 독식이니까. 한 사람이 한 표만 많아도 이게 대통령. 그럼 국민의 절반이 찍어준 사람들은 자기들 표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대선 때는. 그렇죠. 그럼 국민이 인정해. 그거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의가 표 숫자와 동등하게 반영이 돼야 돼요. 국민의 몇 프로가 이 당을 지지하고 몇 프로는 그래서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 그래서 그게 연동제가 된 거예요. 내 말에 이제 연동제 비례가 됐는데 정말 말하자면 등가를 거기다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등가를 표의 등가 가치를. 그럼 이번에 그 비례연동제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던가요? 그러니까 비례 연동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독자 노선이 아니라. 집어넣고 우리는 당으로서 그냥 독자로 가는 거지. 그런 상임시의 장당들하고 섞일 수는 없잖아. 무슨 얘기? 지금 정당들이 상임시와 연대되게 내려온 정당들이라고 우리 보거든. 그럼 허경영은 혁명당이란 말이야. 국가혁명 배당원당이지. 그럼 이 혁명하는 당이 무슨 그 옛날 구정치 세력과 연합 안 되는 거예요. 독자 노선을 가는 거죠. 왜? 그들을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들 정치자들을 국회의원들을 전부 정신교육 때 넣을 거니까. 정신교육.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회로 들어간다는 건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굉장히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럼 정신교육 때 들어갈 사람이 굉장히 이거 시설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아니지. 한 3,000명. 3,000명. 그거는 군부대가 만들어지지. 군부대 안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거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건 상당히 좀. 좀 교관은 이게 하늘공에서 파견합니까? 아니지. 청와대에서 나가지.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나가는데 그건 나중에 웃을 일 아닙니다. 살벌한 일이고 우리나라 역사 전 세계에서 세계 통일하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를 보이는 거니까 세계를 통일하려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정신 상태가 돼야만 세계 통일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한 10년 기다리면 그 환경을 아니죠. 한 몇 년 기다리면 그걸 보게 돼요. 몇 년. 보게 되는데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최후의 승리자는 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전개됩니다. 내가 국회로 들어간다는 건 모든 호랑이 잡으러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르면 코로나도 예방이 된다는 거. 몇 그 번 정도. 불러야 돼요? 그죠? 뭐 한 번만 부르면. 아까 노래는 3번. 아니 뭐 3번이든 10번이든. 그래서 이게 총재님 노래에서는 예. 3번만 불러봐. 예. 내 이름을 3번만 불러봐. 그래서 저는 이제 3번. 신나는 일이 예. 생길 거야. 즐거운 일이 생길 거야. 행복한 일이 생길 거야.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예. 노래를 할 때 내가 신나는 일이 생길 거는 학생들이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뭐 이거 허경영을 불러봐. 그러면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을 나는 무대에서 허경영을 불러봐만 하면 돼. 대학생들이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학생들이 그 다음 구절은 학생들이 다 하는 거야. 예, 끝으로 이제 예. 그 총재시니까 예.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18세에게 1억씩 주니까 빚이 5억 있는 사람이 자녀가 3명 있다. 그러면 부부 2억, 애들 18세 이상 되는 애가 서희만 있으면 3억, 5억이란 돈이 들어와요. 선거에 이기면. 그러면 투표를 잘못하면 1원도 안 들어오고 뭐 이 국가혁명 배당도 주면 5억이 들어와. 18살 이상 자녀가 몇 명 있는 집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하실에 3살 나가도 선거 끝나면 집 사서 나갈 수가 있어. 조금 좀 짧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짧게.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집 사주는 사람, 돈 1억 주는 사람을 찍느냐, 아무도 안 주는 사람을 찍느냐. 그렇게 그런 중대한 시기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것이 진짜 어렵다면 허경영, 뭐 걷지 않아도 가짜로 어렵다면 알아서 찍으세요. 나는 한 가지 특징이 표를 달라고 애걸복걸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요.